는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상태고, 증은 이 척추관이라는 통로가 좁아져서 그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는 상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돌려드린 마취통증의학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릴 MC 이채린입니다. 오늘은 돌려드린 마취통증의학과의 캡틴 한정우 원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려드린 마취통증의학과 대표원장 한정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건강을 챙겨봅시다. 원장님, 요즘 허리 통증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새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은 모두 허리 통증을 일으키지만 원인과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상태고, 척추관 협착증은 이 척추관이라는 통로가 좁아져서 그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는 상태다. 아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신경이 눌리는 건 같은데 원인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건 이걸 두 질환을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자가진단법은 자세에 따른 통증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는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해져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오래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히 구분할 수 있으니까 왜 근데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허리 디스크는 앉아있을 때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고,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걸을 때 척추가 뒤로 펴지면서 이미 가뜩이나 좁아진 척추관이 더 압박을 받게 돼서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걷다가 허리가 아프면 앉아서 쉬었다 가야 돼요. 네. 그래야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의학 용어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조금 걷다가 아파서 쉬고 또 걷다가 아파서 쉬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걸으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부모님도 마트에서 쇼핑하실 때 좀 그렇게 앉아서 쉬시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거 징후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나타나고, 젊은 분들은 좀 허리 디스크가 좀 더 흔한 편이에요.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뭐 다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증상의 차이점도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는 주로 다리로 통증이 내려가는 방사통, 다리로 이렇게 다리 뒤쪽과 옆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고, 특히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뭐 감각이 무뎌지거나 저린 증상도 이제 동반되기도 하고요. 근데 협착증은 보통 양쪽 다리가 무겁고 땡겨요. 그리고 오래 걸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오랫동안 서 있기 힘들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허리 펴기 어렵고,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좀 저리거나 아픈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척추 질환 문제일까요? 뭐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계속해서 그런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해서 한참 펴야 되고, 뭐 30분 이상 지나도 풀리지 않는다면 척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뭐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고, 무거운 물건 들 때는 허리로 이렇게 들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들은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복부랑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약한 근육은 척추를 제대로 지지를 못 해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디스크나 척추관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존에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좀 나아질까요? 무조건 운동하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급성기에는 오히려 무리한 운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전문가랑 상담하고 치료받은 이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는 수영이나
뭐 걷기 같은 저중량 운동이 좋겠고요. 특히 수중 운동은 그 물의 부력 때문에 척추에 하중이 안 가요. 그래서 많이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가나 필라테스도 좋지만 요거는 좀 많이 꺾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는 이제 좀 과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허리가 아플 때 좀 침대에 누워있는 편인데 그것도 맞는 방법인가요? 뭐 틀린 방법은 아니죠. 뭐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좀 하루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프다고 막 몇 주씩 막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고 자꾸 이런 습관을 들이면 오히려 허리 근육이 더 약해져서 네, 디스크의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있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하시고 점진적으로 운동량, 활동량을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너무 오래 누워 있기보다는 자세를 좀 바꿔주면서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돌려드림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따로 해주시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환자 한 분 한 분 상태 다 체크해서 맞춤형 진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모두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는 합니다. 근데 통증 조절을 위해서 뭐 진통제도 드리고 신경치료 해서 신경에 지금 형성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합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맞춤형 신경차단술을 통해서 정확한 부위만 딱 치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주사치료 이후에도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병행해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까지 그리고 자세 교정,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까지 상담하면서 같이 이렇게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체계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있죠. 수술은 이런 치료를 뭐 수개월 이상 받았는데도 통증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저하되는 이제 증상들이 아예 심해져서 쩔뚝이기 시작할 때는 수술을 고려할 수는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고려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적절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돌려드림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불필요한 수술은 좀 피하고 개인별 맞춤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인마다 다 다르게 해주신다니 너무 믿음이 가는데 허리 디스크와 이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점도 알게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허리 건강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특히 한번 생긴 척추 질환은 완전히 없애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관리와 예방이 참 중요하고요. 통증이 있으시다면 참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은 삶의 질을 아주 떨어뜨리는 통증이에요. 단순히 뭐 손발 아픈 거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픈 건 참는 거야 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통증이 있다면 좀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돌려드림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여러분의 통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인에게 맞는 치료로 건강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원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통증을 회복으로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회복으로 돌려주는 돌려드림 통증의학과. 기억에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